변화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수업이 분리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소방학개론하고 관계법규를 같은 날 연달아서 했죠.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 숨이 턱까지 찼어요. 솔직히 저도. 그 더군다나 시간도 소방학개론 4타임 그리고 관계법규 3타임이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험을 봐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내용은 계속 어려워지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내용을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3타임 갖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쫓겨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학원 측에서 이제 큰 변화를 좀 주셨더라고요. 물론 저도 일주일에 이제 2번을 나와야 돼요. 힘들어. 하루에 다 끝냈으면 좋겠죠. 그런데 수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대전이 아무래도 베이스 캠프다 보니까 다른 학원은 이틀로 못 나눠요. 그런데 대전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수업을 다 비워버리고 고등학교 수업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 다 비워버리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나눠가지고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수업하는 건 대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청주도 하루에 해야 되고 타지는 제가 전부 다 하루에 끝내고 오거든요. 똑같이 시간은 그럼 빠듯하겠죠, 수업이. 그런데 대전은 제가 여유 있게 관계법규는 4시간. 지금 이제 뭐 요 시간에 9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언제까지 하더라? 1시까지, 그죠? 하여튼 뭐 수업을 좀 넉넉하게, 내가 지금 시간도 잘 헷갈리네. 그래서 어쨌든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시간이 일단 넉넉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설명할 거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렇게 넘어가고 밑줄만 걷고 좀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소방하고 뭐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계법규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딱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불만이 학생들한테 많았던 게 뭐냐면은 이 수업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중간에 설명을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좀 읽어보세요 이런 게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마음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학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을 좀 늘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꼼꼼하게 잘 들으시고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 잘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좀 학원 측에서 자랑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신경 쓴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좀 이제 큰일 난 게 이제 뭐냐? 관계법규가 올해 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책을 쓰다가요, 그냥 원고 갖다 집어 던졌죠. 그리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손을 못 대고 있느냐면 법이 바뀌어요. 당장 6월 달에 한번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책 내에 있는 내용 중에 화재조사 파트가 빠져요. 그래서 화재조사에 관한 법령이 따로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변화가 생기고 12월 달은 법이 완전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방기본법에서 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안전에 관한 내용이 빠져가지고 이사를 가요. 그리고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6월 달에 빠져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길죠. 화재 예방,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이게 되게 길었었는데 이 법이 2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2개로 나눠지는 게 화재 예방법, 그다음에 소방시설법,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화재 예방법은 화재 예방에 관한 내용만 싹 모아가지고 법이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소방시설법은 여러분들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될 거예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싹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이 분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몇 개가 되냐면 4분법에서 5분법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앞부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법을 그럼 바뀌면 새로운 걸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법이 12월 달에 바뀝니다. 12월 달에 분법이 돼요. 시행이. 그러면 지금은 그럼 뭐 그렇게 바뀌면 그대로 수업하면 되겠네요. 법은 발표가 됐어요. 지금 이제 그 법령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화재 예방법이 있고 소방시설법이 있고 나눠져 있는 건 맞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이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어요. 왜? 법도 4월 달에 나왔어요. 그 분리된 법이. 그럼 4월 달에 나왔으면 지금 각 부서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법 펼쳐놓고 기존에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시행령을 싹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틀만 잡아놓고 그거를 시행령을 바꾸고 시행령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 또 시행규칙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이제 소방청 홈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방제 신문이나 이걸 보면서 알아봤는데 그 시행 규칙까지 다 확정나는데 예상이 11월 달입니다. 11월 이전까지 모든 걸 확정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법령 사이트 들어가서 시행령 클릭해 보면 안 떠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다른 교수님들도 새로운 책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닌데 어떤 교수님 냈던데 그분 책 다시 낼 거예요 분명히.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처음으로 이제 여기 그 공무원 보신 분들은 책이 있어야 되니까 본인 책이 그 일단 내요. 일단 내고 나서 내가 보기에 그 법 확정되면 그 책 한번 다시 한번 새로 내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기존의 책에 갖다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지금 바뀌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러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거 바뀌는 거 확정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법만으로 책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지금 7월 달 공부할 때는 새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단 책을 만들 거예요. 법규는. 근데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안 나오면 어떡하죠? 최대한 나오길 바라야죠. 근데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면 없는 채로 일단 책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든 게 확정이 되고 나면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제 개정 법령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특강을 해야 돼요. 왜 요건 이제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저기 형법 교수님한테 여쭤봤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경찰 쪽에서 그렇게 한대요. 뭐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일단 기존 내용으로 책을 펴낸 다음에 이제 개정 법령 특강이라고 하는 걸 하죠. 뭐 원데이 특강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원데이로 안 될 것 같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니까 아마 뭐 특강을 좀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나오질 않았으니까 지금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본 수업에 그걸 껴서 이제 하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당장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았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뭐 관련 학과 친구들 법 4개 다 본다. 이제 시험 범위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썰도 있고. 믿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뭐 시험 날짜가 미뤄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게 법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내년에 뭐 5월이나 6월 달로 봐야 되는 거 뭐 지방지가 같이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썰도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어쨌든 확정되기 전까지 절대 그런 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썰들이 많아요. 그만큼 어쩌다는 거죠? 확정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각종 커뮤니티 가보면 자꾸 소방청 욕하는데 그게 나도 맨 처음에 소방청을 욕했지. 왜 이렇게 느리냐? 법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만들어지지도 않는 법을 어떻게 시험 범위로 넣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발표는 계속 미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통 집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표가 미뤄지니까 뭐 천천히 하지. 발표되면 그때 시작하지. 근데 제가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 없는 법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존 법들이 이사를 가는 거지. 이사를 가가지고 자리를 다시 이렇게 뭐죠?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아봐야 20%, 10%? 요 정도겠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기존에 있는 내용 갖다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요, 이 법을 가지고 그대로 공부하십시오. 왜? 얘가 어쨌든 간에 11월 달까지는 그대로 가요. 12월 달까지는. 물론 화재조사 바뀐다면서요. 걔도 교통정리하는 거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만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체계가 바뀌는 거지 법이 싹 다 바뀌어버리면 기존에 있는 건물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묵묵하게 나가는 친구들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묵묵하게 하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혼자 공부하면 그거 맨날 찾아야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됐어요. 이걸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혼자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 그지? 그 돈을 아끼고 시간을 뭐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자유를 얻는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모든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챙겨야 된다는 게 문제죠. 항상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을 다니면 좋은 점은 뭐예요? 고민을 제가 대신 해드리잖아요. 제가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은 묵묵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오늘 일단 계획은 그래요. 5월, 6월 과정은요. 기존에 있는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냥 요 책을 가지고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그냥 기본 또는 기초를 확실하게 닦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이걸 여러분들 요약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다 외우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합격을 하는 친구들 보통 어떤 스타일이냐면 처음에 기초가 탄탄한 친구들 합격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 법규가 무슨 기초가 필요해.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뭐 시험에 잘 나오는지 찍어놔 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얘가 왜 기초가 필요하냐? 관계법규에서 기초가 뭐겠어요?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여기서 법 공부해본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법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을 또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정법하고 또 관계법규가 스타일이 다릅니다. 행정법이나 이런 애들은 어때요? 공부를 해보니까 판례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관계법규는 판례가 단 하나도 없어요. 뭐로 돼 있습니까? 조문법이죠. 조문법. 조문법 또는 뭐 기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법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되게 약간 하찮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에이 그게 무슨 법이야? 그냥 외우면 되지. 왜냐하면 판례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현장에 가면 엄청 따져요. 이 법들도 다 사실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방관이 되시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조문법이기 때문에 어떠냐? 이 조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초를 닦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오셔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조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썰을 좀 풀어드릴 거예요. 이 문장은 이런 의미고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릴 거고 외워야 되는 거는 나중에 차차 하십시오. 우리한테는 시간이 아직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우는 건 차차 하시고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이 틀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틀을. 그래서 일단 법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워봐야 의미 없다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조문을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법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 외워지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랑 같이 문장을 읽으면서 요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걸 보세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회독할 때 목표는 뭐냐면 내가 집에 가서 얘를 혼자 읽었을 때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안다. 그걸 첫 번째 목표로 잡으세요. 여기를 외운다 이거는 나중에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을 한번 보는 게 5월 6월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7, 8월이 되면은 책이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럼 7, 8월에 만약에 책을 바꿔서 공부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뀐 내용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참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뭘 하냐면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체크해 준 게 있어요. 1회독 할 때.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슬슬 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회독 할 때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회독 할 때쯤 들어가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전체적인 틀은 보여. 길을 찾아갈 수는 있다고. 알겠습니까? 읽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제 3회독부터는 뭘 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 외웠던 걸 다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외우는 양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3회독 좀 하면 무슨 생각 드냐면 이거 좀 지겹다. 4회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8회독, 9회독, 10회독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뭐 4회독, 5회독, 6회독 하는데 그럼 얼마까지 보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전 그럼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관계법규 과목의 특징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5번 본 사람보다는 10번 본 사람이 시험 잘 봐요. 10번 본 사람보다는 15번 본 사람이 시험을 잘 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법은 원래 그렇습니다. 익숙하면 돼요. 익숙하면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 틀린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니면 뭔가 문장이 어색해.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된 거지. 이 조문을 다 어떻게 외웁니까?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외운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그 내용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원을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시려면 한 3회독까지는 와서 일단 들으세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홀로서기가 가능해요. 홀로서기가 가능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구장창 쭉 읽으면서 가세요. 내용을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네가 소방관이 돼가지고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숙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풀이를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왜? 문제를 풀다 보면 나는 분명히 이거를 다 이해하고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풀다 보면 자꾸 틀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해봤잖아요. 난 분명히 이거 공부 열심히 했거든. 풀다 보면 틀린다는 얘기는 아직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떻다? 약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어요. 반복이 왜 좋으냐면 그 문제풀이가 왜 좋으냐면 문제풀이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격투기 같은 거 공부하는 친구 배우는 친구들 알잖아. 그죠? 뭐 하죠? 스파링 뛰어봅니다. 그죠?
내가 완벽하게 자세가 딱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파링 몇 번 떠보면요, 몇 대 맞고 나면 딱 느끼는 게 내가 가드가 열리네. 나 왜 이렇게 다리를 이쪽에 좀 잘못 잡았지? 중심에 쏠리지? 이런 식으로 약점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완해 나가면 강해지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 관계복귀는 그래요. 여러분들 자꾸 나한테 와서 이제 막 조급하니까, 특히 요즘엔 안 그러는데 한 12월 막 1월 막 이때쯤 되면 조급해. 그때 막 시작하는 친구들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뭐 한 번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 게 없네요. 한 번 봐서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 3번 더 봐가지고 그냥 학원 강사를 해. 천재야, 천재. 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욕심이 막 생기는 거지.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보셨어요? 네. 그럼 3번은 보셔야죠. 자, 3번쯤 보고 온다. 3번 봤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죠? 아, 그럼 2번만 더 채워봅시다. 5번 보게 만들어. 또 와. 5번 봤는데 어떡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10번만 해봅시다. 그럼 거의 그 뒤로는 안 와요. 나라고는 간 게 아니라 뭐지? 한 10번쯤 보면 이제 본인이 알아요. 아, 이거 좀 된다 이제. 항상 법규 과목은요, 공부를 하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계속 평탄해. 왜 그런 거 있잖아. 해도 안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단 말 쓰잖아요. 그죠?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원래 되게 좋은 거야. 뭐냐면 이런 거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점수가 탁 튀는 날이 온다. 그때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맨날 드는 예인데, 콩나물 알죠? 콩나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시루에다가 콩 깔아놓고 왜 물 계속 붓잖아. 근데 그 시루가 물이 고여요? 밑에 빠져요? 화분은 물이 좀 고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루는 밑으로 계속 물이 빠진다?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계속 콩나물 거기 갖다 놓고 시루에다 물 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 저거 계속 빠지는데 물을 왜 주냐?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어느 날 덮어놓고 딱 열어보면 어때요?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있잖아요. 그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만 얘가 스쳐 지나가면서 계속 물을 흡수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10번 12번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어느 날 모의고사 딱 봤는데 잘 풀려. 이상하다. 오늘 내가 다 외운 것만 나왔네. 자신감이 딱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그 점수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법규가 그래요. 법규는 되게 솔직한 과목이에요. 소방학이나 이런 거는 영어, 옛날에 영어 같은 거 있잖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계산 문제는 못 풀겠네. 이거는 응용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 이해서 틀리는 거 많은데, 법규는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시설관리사 문제도 같이 뿌릴 거거든요. 시설관리사면 우리 소방에서는 최고 탑이에요. 문제 난이도가. 그런데 법규는 어떻습니까? 풀다 보면 시설관리사 문제인지 내가 안 알려주면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풀어보고 나서 어땠냐? 문제 완전 쉬운데요. 뭐 난이도가 왜 이래요? 시설관리사 문제인데? 그럼 그때서야 깜짝 놀라죠.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법규는 난이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신감을 좀 가져라. 오늘은 제가 좀 약간 텀을 길게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법규는 반복만 열심히 하다 보면 아마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법규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으냐면, 이거 어차피 처음 공부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복습이 중요해요. 자, 복습이 중요한데, 복습, 뭐 예습은 어차피 힘들죠. 왜냐면 이걸 처음 보는 친구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습을 합니까? 자, 복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보통은 정리를 많이 해드려요. 이게 틀을 딱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복습이 별거 없습니다. 오늘 공부한 부분에 조문을 그냥 읽어보세요. 조문을 읽는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읽으면서 이 법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토리를 보십시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책이에요. 원래는 얘가 소방 기본법을 공부할 건데, 좀 이따 그 기본법의 취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취지가 있어. 그 취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쭉 서술을 해놓은 거거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법이다, 너는 평생 안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법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겠다라고 하고 읽어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외우라는 얘기 안 했어요. 1회독 때는. 자, 그리고 나서 2회독 때는요, 일단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2회독이나 1회독이랑 똑같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읽으세요. 읽으면서 법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읽다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다? 그걸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저한테 가져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그럼 제가 그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너 소방관 돼서 어떡하려고 그래? 네가 법이 됐는데 민원이 와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물어봤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법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안다. 나중에 소방관이 되셨을 때 스스로 여러분들 어떤 현실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찾아보셔야 돼요, 법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나중엔 여러분들이 소방에 관한 법을요 항상 법령집을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네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했을 때 법을 봐야 되거든. 자, 이게 두 번째 얘기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 소방 관계복구가 왜 필요합니까? 일단 여러분들 가장 그 실질적인 목표가 뭐죠?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였던 과목들 꽤 있죠. 영어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옛날에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걔네들도 시험에 합격이 목표인 과목들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시험 합격했어. 그 뒤로 안 봅니까? 영어나 한국사는 안 볼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법규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소방관 되셨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법규예요. 지금도 현직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요. 교수님 그거 제가 뭐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어디서 봐야 돼요? 그거 저거 시설법 저기 별표 5번. 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와이프가 이제 소방관이거든. 와이프한테도 가끔 전화가 와. 보통 카톡으로 오거든. 근데 전화가 오면 질문하는 거야. 다 급해. 근데 받아요. 왜?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갔는데 여기 비상경보 설비가 없는데 이거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물어봐. 거기는 안 해도 되지. 거긴 뭐 제외 대상인데.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땡 끊어. 봐봐. 소방관이 돼도 얘는 필요해요. 법규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 법규는 나중에 소방관이 되셔도 얘를 써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지나친 건 없다는 얘기야. 아 뭐 이것까지 해야 돼? 해놓으면 좋지. 넌 훌륭한 소방관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하기는 마음이 편해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해서 뭐 해? 하면 공부할 만 안 나죠. 수학. 뭐 나중에 어른 돼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미적분으로 사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미분 적분 하기 싫어진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려면 미적분 필요해. 그럼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 소방관 되면 관계법규가 필요합니까? 졸라 필요합니다. 당장 승진 시험도 전부 다 법규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소방 그 사 달고 나서 교 올라갈 때 보는 시험이 뭡니까? 소방 공무원법, 기본법, 그다음에 이제 소방 시설법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승진도 못 해요. 근속 승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좀 버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그리고 네가 어차피 점검 업무 나가도 맨날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소방관을 가장 소방관답게 만들어주는 과목이 법규예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소방관 되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소방관 예행 연습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소방학교만 가도 당장 이거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확 갈리죠. 대전은 상관없는데 도 단위로 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소방학교 성적이 좀 반영이 돼요. 물론 연고지 위주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연고지의 TO가 만약에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럼 그때는 성적을 반영해요. 소방학교 성적.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남 같은 데서 근무하고 싶은데 보통 충남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 어디야? 일단 첫 번째는 집 근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전에서 충남을 쓰는 애들은 어디를 선호하겠어? 천안, 공주, 논산 이런 데 있잖아. 대전 근교. 그럼 거기가 TO가 별로 안 나? 그럼 경쟁이 팍 터지겠지. 그때는 성적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관계법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쨌든 간에 관계법규를 잘해서 정말 멋있는 소방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소방관 되셨을 때 법규가 입에 착 붙어있는 친구들은 되게 유능한 소방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첫 발을 딱 디디는 데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신 그 교육 같은 걸 좀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런 거 못했어요. 우리 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 제일 짧게 하는 사람이 나였어요. 시간에 쫓기니까 딱 3가지만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첫날이고 이렇게 길게 수업할 수 있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참 막 입이 근질근질했거든. 응어리진 걸 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결론이 아까 뭐였어? 일단 반복이야. 복습. 복습은 뭐다? 꼭 스토리 짜서 쫙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조문은. 어차피 시험 문제가 조문으로 나와요. 요약 정리고 지랄이고 손도 대지 마세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요약 정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조문을 최대한 많이 읽는 사람이 승리자야. 알겠습니까? 요약 정리는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하시면 돼요. 한 달 전에는 숫자만 외우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때 가서 이제 프로그램 짜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조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당부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거 어차피 소방관 되셔도 여러분들 이거 평생 따라오는 과목이야. 친구처럼 생각하세요.
이거 싫어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유능한 소방관이 소방관이 될 수가 없고 소방관이 되더라도 유능한 소방관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뭐다? 답답해하지 말고 아예 처음 한 2회독 3회독 할 때까지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관계복귀 잘하죠? 하지 마세요. 그냥 반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반복.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다 있어. 그 강의 계획서 안에 있는데 그냥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얘는. 알겠습니까? 근데 반복인데 이제 학원에서 그럼 반복할 거면 집에서 하지. 학원에서는 그 시간을 줄여주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겁먹지 마세요. 반복이 처음에는 이거 1회독 하는데 진짜 한 2달 걸려. 그런데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뒤로 갈수록 회독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 10몇 회, 막 12회독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다 보는데 하루 안 걸려요. 한 3시간이면 다 봅니다. 왜? 이미 아는 내용은 다 스킵해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만 본다면 이거 다 보는데 3시간도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복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그 시험 봤던 거 총평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딱 얘기해 드릴까요? 올해 시험. 요번에 시험 본 사람 알 건데 우리 학원 수업 듣잖아요. 못 푸는 거 있었어. 한 2문제 정도. 왜? 짧았잖아. 수업 시간이. 내가 버리라고 문제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 있었어. 가태료인데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거 있었다. 그거 원래 안전관리자 시험 보면 나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고장난 걸 방치라는 말 나오면 과태료 200만 원, 방치 2니까 200 이런 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진짜 공무원 시험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낸 적이 없어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가끔 물어보기는 해요. 그래서 자격증 가르치시던 교수님들은 그걸 가끔 얘기를 해.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우세요 하고 넘어가지 보통은. 중요하다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보통 봐라. 내가 얘기한 거 나왔다.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학생이 들고 와서 이거 외울까요? 관련 학과 친구들한테 외우라고 했어요. 봐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저 이거 외우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럼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고 차라리 다른 거 외워. 라고 했는데 올해 나왔죠. 버려도 합격해요. 그 정도면. 왜?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걸 빼놓고는요. 우리가 수업한 내용에서 다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려웠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번에 관계복귀는.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이. 온통 얘기가 소방학교론 얘기밖에 없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관계복귀가 작년에가 진짜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합격생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어려웠지만 올해는 좀 쉽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또 올해도 나름대로 다들 선방했어요. 결론은 뭐지? 결국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좋은 거는 올해부터는 요 관계복귀 수업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한 거 세부적인 것까지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다? 잘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평이랄 게 없어요. 항상 문제는요. 공평하게 5문제씩 다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 이제 법이 내용이 좀 바뀔 거라서 별 의미는 없지만서도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 소방기본법인데 소방기본법은 난이도가 계속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세부적인 걸 내면 좀 어렵죠. 숫자 같은 걸 섞어내면 좀 어렵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기본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럼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틀을 딱 잡아드릴 거거든요. 기본법은 틀만 딱 잡아버리면 공부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본법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점수가 갈리는 곳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소방시설법이라고 줄여놨는데 이제는 두 개로 나눠지겠지만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인데 여기서 점수가 다 갈려요. 여기는 교수님들이 마음 먹으면 진짜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내버리면은 그 만점자가 속출하고 그런 걸 좌우할 수 있는 곳이 두 번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보통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파트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예전에 8주 수업하잖아요. 8주 수업 중에 5주 정도를 소방시설법에 투자를 했어요. 5주는 좀 너무했고 8주 중에 한 4주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절반의 시간을 다 여기다 투자했다는 뜻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제가 설명할 때도 이 부분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낼 건데 잘 들어봐 보세요. 크게 아마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공사업법인데 이게 제일 낯설거든요. 공사업법은 이제 공채 학생들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뭐 관련 학과 친구들은 여기부터 시험에 이제 들어가진 않는데 이 공사업법이 좀 웃긴 게 뭐냐면 처음 공부할 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이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라 말 자체가 힘들어요.
도급이 어떻고 하도급이 어떻고 무슨 감리 설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단순함기를 좀 해놓잖아요. 그럼 딱 우리가 공부한 외운 내용, 올해도 그랬거든요. 외운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점수 따기는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공사업법도 어떻다? 좀 할만하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키인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위험물에 관한 내용이라서 자, 두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일단 말 그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말 그대로 위험물서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높이는 몇 미터, 폭은 몇 미터 이런 거 나온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교수님들이 작년에 시험이 막 헬이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시행규칙에서 어렵게 내버리면 애들이 손도 못 댑니다. 짜증나거든. 근데 올해는 딱 우리 학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만 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계륵이야, 계륵. 버리기엔 아깝고 그냥 우리가 공부하자니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꼼꼼하게 교재에서 이번에 내용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교재라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참고 자료를 좀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은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시간이 늘어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관계법규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충실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결석하지 마세요. 이 여러분들 이게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하루 결석해 버리잖아요. 뭐 인강으로 봐도 되겠지. 근데 인강으로 보면 긴장도가 떨어지거든.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그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어디쯤에서 가가지고 소방서에서 꿀 빨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자세한 뭐 제 내막은 나중에 차차 얘기드리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좀 해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인강이 좋은 게 시간 활용이 되게 좋지 않아? 오늘 같은 날 왔다 갔다 할 시간 없잖아. 아니 필요 없잖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곱만 딱 띄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자 출석 딱 켜놓고 수업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집중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공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가방 싸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뭐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학생들을 좀 초대를 못했는데 이 소방관들이 외부 활동을 못하게 하거든. 예전에 코로나 좀 덜했을 때는 여기 소방관들 제복 입고 몇 명씩 불러. 너 와서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줘라. 그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합격한 친구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들어본 친구는 알 거야. 하나가 딱 있다. 뭐 그냥 학원에서 살으라 그래요. 아침에 일찍 학원에 와서 독서실 끊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와서 수업 듣고 다시 올라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집에 갈 때 체력학원 가서 운동하고 집에 가고 자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도 있고 진짜 빠르게 합격한 애는 7개월 만에 합격한 애, 울산에서 6개월 만에 합격한 애도 있어요. 그 친구는 근데 이미 기초가 좀 닦아져 있던 친구야. 다른 거 공부 좀 하다가 와가지고 국어, 영어, 한국사가 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빨리 합격을 했겠지. 근데 그냥 노베이스로 시작한 애도 우리 학원에서 전설적인 애는 7개월 그리고 9개월 만에 합격한 애도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잖아. 노베이스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와가지고 그 전에 2명 와서 이렇게 막 질문 이렇게 질의응답 받고 있었는데 딱 걔가 그 얘기하는 거야. 왜 재수없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순공 시간이 몇 시간이었나요? 예, 뭐 몇 시간이 그게 아니라 글쎄요 그런 건 따로 측정하고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아침부터 와서 끝날 때까지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합격이 가능하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공부예요. 왔으면 일단 모든 걸 풀 준비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흐트러짐 없이 계속 공부하다가 집에 가서 좀 쉬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오셔가지고 요 인강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긴장감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결석을 했어. 그 인강이 또 사람 마음을 약하게 집에 가서 인강 보면 되지. 아니야. 실강 놓치면 못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없어. 인강 공부할 때는 집에 가면 나 혼자밖에 없지만 여기 전부 지금 경쟁자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년에 소방시험 합격하기 어려울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인원수 자체를 줄여요. 이제는 자연퇴직자들하고 약간의 결혼 정도만 보충하는 정도로밖에 안 뽑아. 그러니까 소방관의 꿈은 갈수록 이루기가 힘들어진다. 근데 소방관 합격하면 또 꿀 빨거든. 그러니까 아니 꿀 빤다는 의미가 먹고 논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들 치고는 참 괜찮은 직업이야. 어떤 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옆에서 우리 와이프가 소방관이니까 아는데 소방관이 합격해놓고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공무원 치고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일도 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엔 장비가 워낙 발달을 하고 이 어떤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게 굉장히 체계화가 돼 있어가지고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합격을 하시면 완전히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가 또 인스타 같은 거 많이 봐서 알잖아. 옛날에는 되게 힘들고 막 좀 그렇게 막 쭈그하게 살던 친구들도 소방관이 딱 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본인이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굉장히 훌륭한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경쟁자들하고 같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뭔가 여러분들이 그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지 집에서는 정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를 못 벗어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실패해서 된 게 바로 나야. 나는 이제 돈 벌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인강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 조건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실강에서 막 스펙타클하게 설명을 좀 많이 할 거니까 와서 열심히 들으세요. 하루라도 빠지면은 보통은 그래요. 보통 우리가 하루 정도 설명하는 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가능성이 무조건 대여섯 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규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만있어 봐. 그러면 씨발 5문제씩 8주면 40문제인데 아니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가 있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수업은요 충실하게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장담할게요. 요 지금 인원들 처음 딱 스타트 끊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3분의 1 정도는요 마지막 시간에 없어요. 그날 하루만 빠질 수 있는 거야. 그거 말고 아예 안 나오는 친구들이랑 3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예전에 그랬어. 우리 지난 텀 들었을 때 3, 4월 굉장히 인원 적었거든. 처음에 한 이렇게 시작했어. 나중에 이렇게 오붓하게 모여서 했어요. 보통 그렇게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해. 3, 4월은요 조금 루즈해질 수 있어. 왜? 중간에 시험 보고 때려치운 친구들도 있을 테고 씨발 소방은 내 길 아닌가 보다 이럴 수 있었거든. 근데 5월 6월은요 지금부터는 딱 뭡니까? 지금부터 이제 진검승부죠. 여기는 딱 신발끈 꽉 조아매고 뛰는 친구들만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7, 8월 지나고 9월 달 정도 되면 다시 여기 합류하는 친구들 생긴다. 최종 불합격돼서 온 친구들. 그 친구들이 조금 쉬었다가 또는 자격증 같은 거 땄다가 한번 슬슬 해볼까 하고 온 게 9월, 10월 정도면 이제 와요. 그 친구들까지 합류해버리고 하면은요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진검승부가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은요 지금부터 미리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흔들지 말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오리엔테이션 제가 역대급으로 길게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대충은 다 했습니다. 뭐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럼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보시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거 많을 거예요. 지금은 물론 없죠. 지금은 없어. 지금은 그냥 한번 일단 들어보자 이런 친구도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라도 혹시 뭐 시험이 다가오거나 찬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쯤 돼서 혼자 공부하다가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학원 뭐 이렇게 요것만 알려주면 뭐 학원 다니는 애들만 질문 받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제 개인 밴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카톡 아이디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전 학원에서 수업 들은 누굽니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대전 학원생이네? 그만뒀건 다녔건 상관없어. 저한테는 그냥 저 대전 학원 다녔던 그러면 그냥 대전 학원 학생이 알겠습니까? 대전 학원 다녔던 누굽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질문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강의 계획서 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커리큘럼하고 학습 방법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마지막 장 그렇지 않습니까? 왜? 궁금한 거 여기로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좀 잘 하시고 제가 항상 이제 여기는 약간 학원 측 입장은 아니고 제 입장인데 학원을 최대한 이용을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 어려운 시국에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다니는 거잖아. 그죠? 학원 다니는 걸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물론 지금은 돈이 아깝다고 하겠지. 몇백만 원씩 들여서 다니면. 근데 여러분들 이걸 통해 가지고 1년이라든지 아니면 2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당겨 가지고 빨리 합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소방관들 연봉이 대략 잡아서 한 3천만 원 정도 돼. 좀 넘어가거든. 3천에서 그거 좀 넘어가는데 야 1, 2년만 합격해도 3천, 6천 막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죠? 물론 경제적인 값어치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절약할 수 있다면 이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전제 조건이 붙죠? 합격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합격한다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 드는 만큼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결론 뭐다? 학원 와서 무조건 본전 뽑아라 그랬더니 어떤 놈이 막 물 퍼가고 있어. 정수기 가서 물 쫙 받아. 본전 퍼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걸로 학원에 손에 끼치는 생각하지 말고 뭐 프린트 나눠주는 거 있으면 다 받아가시고 시험 있으면 무조건 다 참가하시고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계속 저한테 와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실 가서 도움을 청하고 여기는 여러분들 아마 내 생각엔 대한민국에서 호텔 다음으로 친절할걸?
호텔 그 카운터 직원들 있잖아. 그만큼 친절하셔. 그래서 프론트 데스크만큼이나 친절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많이 이용하시고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학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맙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면 제복입고 한번 찾아오세요. 나한테 보답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경험담 한번 쫙 얘기해 주잖아. 그게 제일 큰 힘이 되거든.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어요.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야? 내가 백날 야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더라. 필요 없다? 제복 입고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게 확 꽂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격한 애가 공부 열심히 하래잖아. 하루에 10시간만 하면 합격한대. 그럼 10시간 해야지. 내가 얘기하면 쟤는 늘 저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그런 날도 올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길게나마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자, 이제는 한번 본 수업 조금이라도 하고 나서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이라도. 자, 소방 기본법을 볼게요. 자, 책으로는 이제 첫째 소방 기본법 보시는데 펴시고 요 필기 노트도 같이 한번 보세요. 필기 노트도 오늘 받은 것도 딱 펼치시고요. 자, 근데 이 필기노트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것도 없이 막 했었는데 이 필기노트는요 핵심이 요약정리집이 아니에요. 이 말이 좋아 필기노트 그러니까 이름이 필기노트거든. 필기를 해야 될 걸 좀 거기다 적어놨어요. 미리 알겠습니까? 또는 서브노트라고도 합니다.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려고 만들어드린 거지 이것만 공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뭔가를 좀 적어야 되는데 적을 때가 마땅치 않아. 그래서 맞는 게 필기노트입니다. 그래서 그 필기노트에 빵꾸 뚫려 있는 거 있으면 그걸 적어보세요. 왜? 적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읽어보게 하려고 한 거니까 얘는 그냥 서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핵심 요약집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있어 나중에 빈칸 노트라고. 그게 있어요 따로. 근데 지금은 아직 보실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지? 그래서 괜히 빈칸 노트 구해가지고 그거 뭐 빈칸 놓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책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소방 기본법을 공부할 건데 먼저 제가 이 소방 기본법의 취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이 소방 기본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소방관이 되셨어요. 자, 내가 소방관이 됐어. 소방관. 그런데 이제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한 겁니다. 자, 건물이 막 불타고 있어요. 근데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아. 자,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그 집이 우리 집이 아니잖아. 남의 집이잖아. 근데 화재가 났지. 자, 여러분들이 소방관으로서 불이 난 집이 있는데 지금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했더니 글쎄 여기 저기 그 학생 하나 있는데 걔 아까 안 나온 것 같던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들어가려고 딱 문을 잡았더니 문이 잠겨있네. 첫 번째, 나는 이 문 때려부시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자, 라고 물어보면 그냥 가볍게 대답하세요. 본인 생각을. 자, 나는 이 문을 도끼로 때려부시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내가 소방관이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때려부시고 들어가야 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서 수색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문을 때려부시고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생각해보자. 누가 너네 보고 남의 집 문 함부로 때려부셔도 된대? 물어보는 거야. 누가 때려부셔도 된대? 아저씨가 뭐 와도 갑자기 오더니 집주인이 아니 아저씨가 문 부셨어요? 예. 왜 부셨어요? 아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요. 있었어 없었어? 없는 것 같았는데요. 근데 왜 부셨어? 남의 집 문인데. 그러게요. 제가 왜 부셨을까? 이러냐? 아니지. 자,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때려 부시는데 뭔가 여러분들 때려 부셔도 된다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소방 기본법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누가 와서 자꾸 구경하려고 막 끼욱끼욱거려. 너 뭐야? 그랬더니 저 소방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야, 그렇다고 네가 여기 와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나가. 아저씨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뭐라고 해요? 그러게요. 내가 뭐지? 이러고 있니? 아니잖아. 뭔가 근거 조항을 얘기해서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게 바로 소방 기본법입니다. 뭐라고요? 소방 기본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그래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소방관으로서 할 수 있는 소방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근거가 있어야 돼. 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확 밀어버릴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럼 난리가 나겠죠. 이거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남의 차를 밀고 막 난리가 나겠지. 그럼 네가 뭔가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소방기본법 제25조 사망 강제처분 조항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차는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재판 걸려서 여러분들이 다 물어줘야 되면 불 못 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요, 일단 이 소방기본법은 그겁니다. 소방관이 소방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행동들의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소방기본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이 소방기본법을 공부하다 보면 소방활동 또는 소방현장 활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방기본법을 공부를 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 겁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보시니까 첫 번째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 자, 그럼 이 법의 목적은 뭐냐? 근데 보통 요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요게 면접 같은 거 볼 때 소방기본법 제1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소방기본법 제1조의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왜 물어봐? 이 소방기본법 우리 소방에서는 거의 헌법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놓자. 자, 그런데 이걸 무턱대고 외워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뭔가 체계를 잡아놓으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얘가 이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필기노트에다가 체계를 좀 잡아놨습니다. 첫 번째, 자, 첫 줄은 뭐냐? 자, 이 소방의 바로 임무입니다. 임무. 우리 소방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 물어볼게요. 소방은 뭐 하는 사람이죠? 소방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불 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 끄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무슨 뭐 불 끄는 시다바리도 아니고, 그지? 자, 멋있게 얘기하자. 소방관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불만 끄는 사람은 아니지. 화재를 예경진, 이렇게 외웁니다. 화재를 예경진. 자, 예경진이 뭐지?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잖아. 요즘에 보니까 인스타에 많이 뜨더만 뭐 이거 하지 마세요, 뭐 불 뭐 조심하세요, 뭐 산에 가실 땐 뭐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나오지.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그걸 왜 홍보하지? 화재를 예방하기도 하거든요. 그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모닥불 피우고 있으면 막 끄라고 막 뭐라고 해. 왜? 경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불이 나면 진압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경계, 진압 업무 다 해요. 그 소방관 가보면은 뭐 예방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압과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도 하고 경계도 하고 진압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서운하지. 누가? 사실 요즘에 소방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뭐야? 구조대 구급대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먹여 살린다는 얘기는 돈을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바쁜 분들. 그래서 그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맥락이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다 문장을 꼼꼼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틀만 딱 잡으세요. 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자, 이게 임무예요. 뭘 지키죠? 국민의 뭘 지켜?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요거 순서대로 외우세요. 중요한 순서다. 생명,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재산이에요. 그래서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자, 이제 드디어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 공공의 안녕. 자, 안녕이란 말인데 우리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 안녕이란 말이 되게 포괄적이야. 안전하고 편안하셨냐 이런 뜻이에요. 안전하고 편안했냐, 이걸 우리가 안녕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건 안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소방기본법에서만 써요. 소방기본법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밑에 있는 법들은 전부 안전의 개념만 쓰죠. 말장난 같죠? 근데 이거 중요해요. 공공의 안녕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안녕이란 말이 여기서밖에 안 써. 안전이란 말이 전부 다 다른 법에서는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소방은 안전이 최고야. 왜 경례할 때 안전 뭐 이거 하잖아 소방관들, 그치? 안전이 최고거든. 근데 그 윗단계 공공의 안녕이라는 게 기본법에서 더 넓게 본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질서유지. 질서유지. 왜? 불을 안 끄면 질서유지가 안 돼. 우리 알죠? 왜 만화 같은 데 볼 때 뭐 혼란한 세상이 찾아왔다 그러면 항상 만화 뒤에다가 불 그려놓잖아. 왜? 불이 나면 엉망진창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 난리가 나거든. 근데 불을 끈다는 것 자체가 질서 유지 기능. 이게 정부 기능 중에 되게 중요해. 우리가 이제 소방을 보통 우리가 공안직군이라고 하거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얘기는 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질서 유지. 요것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안녕하고 질서 유지. 그리고 이제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좀 포괄적인데 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란 뜻이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공공의 안녕이란 말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그 이 질서 유지란 말만 기본법에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법에서도 살짝 나와요. 그래서 요런 어떤 좀
그 키포인트 있죠? 요런 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가 설명은 조각조각 해드렸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맞춰볼게요. 되게 신기하게 우리 뇌가 그래. 이걸 그냥 외우라고 하면 안 외워지거든요. 제가 스토리를 이렇게 짜드렸죠. 그거들 한번 외워보세요. 그런 다음에 시험장 가서는 그것만 딱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소방기본법의 목적 첫 번째. 자, 우리 소방관들이 하는 역할이 뭘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자, 뭘 지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거 세 개. 공공의 안녕, 그 다음에 질서유지, 복리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지금은 요게 입에서 안 나오죠? 집에 가서 지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스토리 짜서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되게 머리가 나쁜 편인데 이렇게 나온다. 자, 해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안녕, 질서유지, 복리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면접관이 깜짝 놀래죠. 야, 씨발 저걸 다 외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소방 기본법의 목적인데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정의인데 요게 내용이 되게 길거든요. 잠깐만 좀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